오는 2018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전체의 14%가 넘는 고령 사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도 높아졌다는 말인데요. 문제는 늘어난 수명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의료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군 전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천군 보건의료원 단 한 곳뿐인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의료시설에 더해서 최근엔 전문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문에 진료 과목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심지에서 막막한 연천군의 의료복지 실태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보건과 의료 서비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요. 연천군 보건의료원밖에 없어요. 하지만 연천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 더욱이 관내 유일한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진료 운영 적자와 진료 과목 폐지 등으로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구 4만 6천여 명의 도시 연천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인 1,100여 명. 보건의료의 필요성은 높지만 경기도의 유일한 의료 취약 지역이다. 애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이러면 그냥 의정부 가야 되고, 여기는 자세히 못 봐줘가지고. MRI를 찍거나 그런 여기는 없잖아요. MRI 찍는 데가. 그러니까는 나가게 되죠. 어디 동두천이나 의정부로요? 의정부는 나가야죠. 연천군 내 민간 병의원 시설은 33개. 하지만 입원이 가능한 병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직 연천군 보건의료원뿐이다. 과거 1963년 보건소로 설립됐으나 1987년 정부 차원에서 종합병원이 없는 15개의 군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병원 기능을 겸하는 보건의료원을 설치하면서 1989년 연천군 보건의료원으로 출범했다. 이후 1999년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여 현재 총 7개의 진료과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연천군 의료 보건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기가 제일 가깝고 친절하고요.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연천에? 네. 여기밖에 없어요? 네, 소아과가 없어서요. 예방주사 맞으려면 동두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거리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이 보이죠. 여기 오면 다 있잖아요. 안까지 있고 전부 다 있으니까요. 연천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의료시설이 된 연천군 보건의료원. 그러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여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 의료원이 그래도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중간에 빠진 그런 과들이 있어갖고 정형외과가 없어요. 그게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정형외과? 좀. 특히 올 3월부터 정형외과가 폐지됐다. 노인 인구가 많은 연천군에서 각종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을 위한 정형외과는 필수 진료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진료과가 없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공중보건의사가 해마다 한 30%도 줄고 막 줄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산부인과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신경외과도 폐지되고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공부위가 이제 제대로 배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정형외과가 폐지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의료 사각지대인데 그거를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 형평성 때문에 병원을 지어놓고 의료 인력이 없어서 과가 폐지돼서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 요소도 되고요. 그런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죠. 여기에 응급실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다. 지역 내 유일한 지역 응급 의료기관이지만 공중보건의들로 운영을 하고 있어 응급실 운영 및 이용에 다양한 제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밤에 이제
갑자기 아프거나 이러면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여기 뺏긴 의료원이 여기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응? 다른 데는 다 문을 닫아도 개인이니까 여긴 개인이 아니니까 그래도 여기 문을 열어요. 여기는요. 급하면 여기 오죠. 현재 응급실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처치 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응급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연천의료원이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있어요. 뭐 과 없는 과들이 신설되고 그다음에 장비나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으면 굳이 뭐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진료 받을 필요는 없죠. 민간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연천군 보건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운영 방안은 없는 것일까? 의료복지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어쩌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답답한 연천군의 상황, 과연 해법은 없을까요? 스튜디오에 경기도의회 김광철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선 영상에서 보니까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실태가 어찌 보면 상당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가장 최근에 정형외과가 폐쇄됐다는 소식인데 전체적인 운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연천군의 경우를 보면 우리 관내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무하죠. 이 전무한 상태에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그동안에 병원급의 의료기관 수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이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지역은 연천군이 유일한 지역으로다가 연천이 아주 의료의 취약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전래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시군 네. 중에 이렇게 의료 시설이 미비한 곳이 또 있습니까?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연천하고 대비되는 지역은 없고요. 네. 지금 연천 우리 의료 현황을 보면은 8개 우리 과가 운영이 되고 있죠. 우리가 내과, 외과, 소아 청소년과, 네. 뭐 한방과, 마취과 등등해서 8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중에 내과, 외과는 이제 업무 대행의 의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과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일반의가 진료를 맡고 있고, 나머지 이제 6개과는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천군 주민이 한 4만 6천 명 정도, 또 군인이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노령화 비율이 높아요. 한 22%가 우리가 노령 인구다 보니까는 10,000명 이상이 되죠. 예.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는 응급실에 대한 운영 문제도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진료와 치료 문제, 또 예방에 대한 문제, 또 건강관리, 또 24시간 하여튼 응급실에 대한 운영 문제 등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 부각되기 때문에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꼭 필요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 병원 시설로다가 의료 소외 지역의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갖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의사들이 이제 공중보건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일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뭐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거든요. 공중보건의가 어떤 제도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이제 병역을 갖다가 대행하는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의사들이 이제 우리 일반 취약 지역이죠. 일반 병원이나 또 그 보건소에 네. 파견이 돼서 거기서 이제 진료 행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사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의사를 갖다 우리가 공중보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대신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복무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복무 기간이 끝나면은 이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시겠네요. 당연히 이제 복귀를 하시죠. 그분들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복귀를 합니다. 원직 자신들의 일로 복지를 하시게 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될 텐데 당연히 보니까 이제 정형외과가 없어진 이유도 이러한 그 공중보건의가 없어졌기 때문인가요?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현상이 좀 많이 또 이제 다르게 이제 전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의 남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네. 또 의과 전문대학원의 신설로 인해 가지고 이 공보위들의 수가 해마다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한 2010년도에 5,200명 정도의 공보위가 배출이 됐는데 네. 2020년도에는 한 3,100명 정도. 그래서 이 정도로다가 좀 줄어들 것으로다가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2,100명 정도가 예, 줄었네요. 그렇죠. 2020년 10년 동안에 네. 예, 그렇게 이제 수급 전망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천군의 경우도 작년과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정형외과 공보위가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정형외과를 갖다가 부득이 폐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좀 처했습니다. 정형외과 문제도 있지만 이제 영상에서 지적된 것처럼 사실 응급실의 어떤 역량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응급처치만 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응급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응급실이 운영되는 거는 이제 우리 공중보건의 5명과 7명의 이제 간호사 인력으로다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이 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공보위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일단 처치 후에 뭐 의정부 인재, 응급의료 인재, 권역의료 센터로다가 이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그 이용하시는 우리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병원급의 유일한 기관이다 보니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보충이 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내과, 외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해서 정형외과, 그다음에 이제 응급실의 기능이 가장 주요한 4개 파트로 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건을 연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국에 아주 가장 의료 취약 지역인 15개 군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이제 이걸 전액 거의 한 82%를 갖다가 군비로다가 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적어도 응급실에 대한 그 의사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응급의학 전문의가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일반의가 네. 필요한데 이 정도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 한 6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 정도의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 간호사 비용조차도 이제 제대로 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간호사 상황이다? 비용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 비용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유일하게. 예, 간호사 7명에 대한 부분은. 네. 인건비 자체가 정확하게 뭐 이건 네. 모두가 다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다라는 건 아니고 일부는 지원받고 또 그렇죠. 일부는 군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거의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82%를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재나 부족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가 늦어지거나 또는 병원 도착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까지 겹쳐지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운영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과 인근 군부대 군인이 이용하고 있는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한 해 예산은 약 120억 원. 그러나 2016년 국비와 도비 보조금은 업무 대행의사 2명 인건비 2억 5천만 원, 응급실 간호사 인건비 2억 9천만 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 9,300만 원 등 6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 저희가 적자를 보면 순수하게 의료 적자로 보면 한 1년에 20억 이상 돼서 보통 20억, 23억 이렇게 적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 자립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9위인 연천군의 재정 자립도는 19.2%로 열악한 수준. 그럼에도 연천군이 100억 원 이상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지원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반면 수원, 의정부, 파주 등에 있는 6개의 경기도 의료원은 공공병원이지만 100% 경기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의료 취약 지역인 연천군에 국가 지원으로 설립됐지만 운영은 연천군의 몫이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이러한 의료체계의 형평성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보건의료사업 경비 지원과 관련된 법이 없어 매년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공기보건의사가 넉넉했을 때는 뭐 큰 문제. 좀 이제 복지부 정부 차원에서 이 지방 의료원에 대한 전문 의사에 대한 그 수급 계획 같은 게 좀 고민될 시점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15군데 보건의료원이 있는데 업무 대행의사 고용인가 3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거의 유지만 하고 있는 형태죠. 그렇다고 보면 어떤 민간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 맞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도 국비로 지원해 준 것처럼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연천군 유일의 지역 응급 의료기관이자 군 지원 의료기관인 연천군 보건의료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인력 및 예산 등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네, 의원님. 현재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예산 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2016년도에 12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거든요. 네. 그중에서 우리가 국비가 12억, 도비가 6억, 나머지 한 82억 정도가 군비로다가 이렇게 충당이 돼 있죠. 군에서 80억 이상을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연천군의 재정 자립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재정 자립도가 20%에서 조금 더 상회하죠. 네, 그렇습니다. 연천군이 1년 예산이 한 4천억 정도 되나요? 1년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져서 최종 규모 한 4천억 정도의 규모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80억 이상의 예산을 군에서 부담한다는 건 굉장히 적지 않은 비용인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군 또는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예산 지원을 좀 더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제도에 대한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게 87년도에 우리가 이제 보건 이제 지방 의료보험 제도가 이제 시행이 이제 전면 확대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낙후 지역 의료기관이 전무한 지역에 보건소 기능하고 이제 의료원 기능을 합쳐가지고 보건의료원을 갖다가 15개 지역을 발족을 시켰잖아요. 15개가 전국적으로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거죠? 말씀한 겁니다. 전국적으로다가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연천군이고요. 네. 강원도에도 한 2곳, 그 다음에 뭐 충청도,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15개의 이제 이런 보건의료원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연천군하고 이 14개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는데 국가가 이제 그때 국비를 들여서 어떤 그 건축을 갖다 좀 건물이라든가 장비를 갖다가 다 지원을 갖다가 해줬으면은 그 운영에 대한 문제도 지금 거의 하면 한 30년 정도가 지금 지난 시점입니다. 네. 우리가 보건의료 제재가 지나고 나서 거의 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점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군 지역의 인구는 거의 다가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령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그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점점 더 크게 더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로다가 국비에 대한 그 우리 의사 인력에 대한 적어도 일반 대행이죠. 우리가 일반 대행에 대한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걸 갖다가 지방비로다가 충당하라 하는 거는 저희가 균형 발전 또 그다음에 어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저는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선가요? 지난해에 이제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네. 이것이 혹시 연천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인가요? 그 지방의료원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건의료원이고 지방의료원은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6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경기도의 직속 산하단체인 경기도 직속 기관이죠. 네. 기관보다 우리가 6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의료원의 경우하고는 다른 법률 아닙니다. 네. 경기도 산하기관일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100% 예산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경기도 우리가 산하기관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은 다 우리 경기도에서 수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연천군 보건의료원을 이 경기도 의료원과 같이 이 성격을 바꾸거나 운영 체제를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경기도에 제가 어떤 질문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촉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좀 어떤 역차별을 좀 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취약 의료 지역에 다른 데도 우리가 수원이라든가 의정부, 파주, 포천 이런 지역에 이제 우리 의료공사가 설립이 돼 있는 거예요. 6개 지역에. 네. 연천보다는 인구수로 비례한다 그러면은 대단히 격차가 많이 나는 지역이죠. 물론 우리가 도시 지역에도 우리가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취약계층의 어떤 의료 시혜를 위해서 의료원이 이제 우리 공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연천구는 우리가 재정 자립도나 인구 면에서나 가장 지역은 넓고 인구는 작고 그런 지역으로다가 지금 이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연천군에서 거의 80%를 갖다가 부담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 지원상 또 그다음에 어떤 국민의 어떤 권리를 갖다가 향유했을 면에서도 이거는 부당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경기도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 어느 정도 많은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31개 시군에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연천군 한 곳이다 보니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그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뭐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우리 연천군이나 또 관계자들이나 또 우리 의료정책과 우리 또 보건복지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되죠. 목적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도립의료원, 도립공사죠. 여기도 지금 우리가 재정 적자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연천의료원을 갖다 한 개 더 추가시킨다 한다 그런다 그러면 또 예산에 또 부족을 갖다가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의료의 특성이라는 것이 시혜를 갖다가 골고루 나눠주자. 취약 지역에 그런 시혜를 주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당연히 경기도에서도 차선책으로 도립 공사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지난해인가요? 이제 연천군의 그 보건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도 차원에서 좀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내시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발언을 했죠. 네. 네. 의원님의 그 대책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부분으로다가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첫째는 국비에 대한 지원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인력이죠. 의료 인력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로다가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연천군을 포함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이 있는 지역에 적어도 우리가 업무 대행 의사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한 부분이고요. 한 부분은 이제 한계가 좀 노정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의 경우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도 이걸 갖다 도립공사화할 필요. 예, 도립공사 경기도 의료원으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도 좀 검토를 갖다가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두 가지 방안으로다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도립의료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한 두 가지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 재산에 대한 귀속 문제가 우리 경기도 도립의료원, 우리 경기도 공사로다 해서 우리가 경기도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이제 우리 연천군 재산으로 되어 있죠. 재산에 대한 이제 귀속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립공사의 직원들은 일반직이시죠. 그런데 네. 우리가 보건의료원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이 공무원 신분을 갖다가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와 또 그다음에 그 상호 이제 그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투트랙으로다가 좀 진행이 좀 돼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현행 법 체계 때문에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렵다면 경기도나 정부 차원에서 경기도 의료원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정부나 국방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바꾸는 일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복지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경기도의회 김광철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중 25%가 공공병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 비율이 더 높아서
공공병원의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이 99.7%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은 10%도 채 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 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취약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예산탓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